자, 허가 대상 6개가 있습니다. 자, 건축 1번이 박스 안에 뭐다? 건축물의 건축. 우리 교재는 뭐 공작물 설치를 같이 적어놨는데 2번이 공작물의 설치였죠. 그걸 허가를 안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정리하시는 거야. 자, 우리 교재는 어디를 보는지 한 장 넘기세요. 넘겨보면 4번에 허가 없이 가능한 개발행위 이렇게 되어져 있죠. 4번에 그걸 보시는 겁니다.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행위는 개발행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1번에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되어 있죠. 자, 거기 밑줄을 주세요.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얘는 단 1개월 이내 되어 있죠. 밑줄. 자, 우리 국회법은 허가든 신고도 무조건 누구한테 하는 거야? 특광장 군수. 그 특광장 군수를 외우면 안 돼. 특광장 군수는 기술 상식이고 1개월 이내 맨 끝에 뭐를 하라고? 신고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거기에 밑줄을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보세요.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물 있죠. 자, 우리 건축법에서 신고 대상 건축물 보신 적 있죠? 그 건축물을 자, 신고하고 설치, 신고 동그라미, 설치 동그라미. 신고 동그라미, 설치 동그라미. 자,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다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설치를 하려면 건축법에서 신고하라는 얘기죠. 그 건물을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뭐 한다는 거야 지금 밑줄. 개축, 증축, 재축한다 이런 얘기예요. 증축이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가 증축이 되면 뭐도 당연히 되는 거예요? 개축, 재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네. 건축법에서 설치를 하려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걸 뜯어 고치잖아. 이러면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무슨 대상이 아니야? 신고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을 하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안 받는 게 지금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첫 번째가 재해복구나 재난을 뭐 하려고? 재해를 복구하거나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서 뭐를 만든다고? 응급조치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왜 허가를 안 받고 이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어? 응급조치는 응급조치. 급하잖아. 급하잖아. 재해가 발생했어. 수재민이 생겼어. 수재민이 생겼어. 그럼 그 수재민을 수용하기 위해서 가설 건축물 같은 거 건물을 지어야지.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 근데 그거 허가 받고 언제 하냐고. 그거는 허가 안 받고 해도 된다고. 단 얘는 경매할까 안 할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허가 안 받는다는 건 경매하다는 뜻이에요. 경매하니까 이건 허가 안 받는다 이런 뜻이거든. 그리고 응급조치는 경매야 안 해. 수재민들을 몇십 명, 몇백 명 만약에 수용하는 건물을 짓는다 치자. 가설 건물을. 경매해 안 해. 지금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경매해 안 해. 아니 사람을 몇십 명, 몇백 명 수용하는 건물을 짓는데 그게 경매하다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 경매하다고 한 사람 생각에는 어떤 건물이 도대체 경매 안 한대 그러면 한 63빌딩 정도로 돼야 경매 안 하나? 응? 이게 경매하다고 할 수 없지. 이 큰 건물을 짓는데 얘는 경매에서 허가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급하니까 하는 거 응급조치니까.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그래서 얘는 유일하게 우리 개발행 허가 요거는 허가인데 허가 안 받는 쪽에서 유일하게 신고를 해야 돼. 얘는 유일하게 신고하는 게 응급조치야. 얘는 경매하지가 않잖아. 그런데 요 신고는 미리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는 거지. 지금 급해서 한다니까. 요 1개월 이내 신고하는 건 사후 신고입니다. 사후 1개월 이내 신고를 해라. 그럼 우리는 여기서 사후 1개월 이내 신고하는 거 얘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개발행 허가에서 신고하는 거 얘밖에 없다고. 나머지는 허가 받느냐 안 받느냐 둘 중에 한 개입니다. 아시겠죠? 허가 받느냐 안 받느냐. 자, 두 번째는 방금 우리가 읽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 지금 물어보는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건축법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우리는 무슨 법 얘기를 한다? 건축법에서는 건물을 지으려면 뭐 해야 돼? 허가를 받아야죠. 요거 얘기를 먼저 해볼까? 건축법에서는 건물을 지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 아니면 경매한 거 뭐 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해야 되죠. 그런데 허가 대상도 아니고 신고 대상도 아니에요. 우리가 건축법에서 공부하셨는데 사실상 건축법에서 허가도 필요 없고 신고도 안 하고 짓는 건물은 없어요. 그러면 건축법 적용을 안 하는 건축물은 있었죠. 혹시 기억납니까? 문화재 이런 건 건축법 적용 안 했죠. 뭐 철도, 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거, 고속도로 위에 있는 거 이런 거 들어보셨죠? 걔는 건축법 자체를 적용을 안 하니까 여기 개발행 허가 자체도 필요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건축법에서 허가 대상도 아니고 신고 대상조차도 아니다 라는 말은 아까 건축법 자체를 적용 안 한다든지 아니면은 너무너무 경미한 거죠. 그러잖아요. 아니, 건축법에서 신고도 경미한 건 신고하고 하라고 그랬는데 신고도 필요 없다니까 지금. 그건 경미해 안 해? 경미하지. 그렇죠? 그럼 이거는 거의 뭐라고 생각하면 돼? 계집 수준이라고 생각해. 계집. 자, 우리 집 마당에 계집을 짓는다. 개발행 허가 받아 안 받아?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허가 대상도 아니고 신고 대상. 건축법 얘기예요. 건축법에서 허가 대상도 아니고 신고 대상도 아닐 때는 개발행 허가 안 받는다고. 반대로 뒤집어 봐요. 건축법에서 만약에 신고 대상이라도 해당이 되면 개발행 허가 받아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건축법에서 신고 대상조차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는 기억하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해가면은 건축법에서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거 있죠?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설치를 하면은 신고를 해야 되니까 건축법에서 개발행 허가 받아야 돼. 이해가요? 설치하면 개발행 허가 받아야 되잖아. 근데 이걸 설치하는 게 아니고 뭐만 한다고? 개축, 증축, 재축만 하지. 이때는 허가 안 받는다고. 이해가요? 건축법에서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을 설치를 하면은 건축법에서 신고할 거 아니야. 건축법에서 신고 대상이라도 해당되면 개발행 허가 받는 거야. 설치할 때는 개발행 허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설치가 아니고 개축, 증축, 재축만 하잖아. 이럴 때는 개발행 허가 필요 없다고.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걸 개축, 증축, 재축만 한다. 이때는 개발행 허가 필요 없다. 이해갑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두 개만 기억하세요. 응급조치하고 뭐하고 건축법에서 박스 안에 보세요. 그러면 동그라미 3번은 경미한 거죠. 여기 대통령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밑에 박스 안에 보세요. 박스 안에 건축물이 건축 있죠. 자, 건축법에 따라서 뭐 건축법에서 뭐도 아니요. 건축허가 또는 뭐 건축신고. 또 가설 건축물도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 대상이 있죠. 어쨌든 가설이든 일반 건물이든 허가 대상도 아니고 신고 대상도 아니고 그러면은 개발행 허가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 안 받는 것 두 개 정도는 기억합시다. 경미하진 않지만 응급조치. 아시겠죠? 경미하진 않지만 응급조치. 얘는 유일하게 사후 1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돼. 두 번째, 경미한 건 뭐다? 경미한 건 뭐를 경미하다고 그래? 건축법에서 허가 대상도 아니고 신고 대상도 아닌 건 경미하다. 이렇게 기억하죠. 이해가 되세요? 건축물의 건축 그렇게 잡아줍니다. 이번에는 공작물 설치죠. 공작물은 뭐를 공작물이라고 하든가?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이죠.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 이게 공작물이잖아요. 우리 시험에 그렇게 나와. 그러면 요 공작물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오늘은 요번 진도는 요 허가 대상, 허용 대상 요거 반드시 잡아버리세요. 그럼 나중에 꼬리는 쉽게 잡혀. 같이 잡으려면 힘들어. 같이 잡으려면 큰 토끼가 한 마리 지나가고 새끼 토끼가 두 마리가 도망을 가. 응? 큰 토끼 한 마리 잡아버리면 끝나. 근데 뭐 한꺼번에 잡으려면 힘든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은 요거 잡아버리고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야 돼. 자, 우리가 공작물 중에 공작물은 사람이 만든 거다 공작물이죠. 사람이 만든 공작물인데 우리 국계법에 개발행 허가하면은 공작물 하면은 비닐하우스 하나만 기억해줘.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자, 비닐하우스는 공작물이다 공작물이 아니다. 비닐하우스 공작물이다 아니다. 사람이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사람이 만들었어. 물 줘서 키웠어. 비닐하우스 물 주면 비닐하우스 이 자라나 이렇게. 사람이 만든 거잖아. 사람이 만든 건 다 공작물이라니까.
사람이 만든 건 다 공작물이에요. 공작물 중에서 요 비닐하우스 하나만 기억하자고. 요 비닐하우스는 두 개로 나눠요. 이게 농림, 어업용이 있어요. 농림, 어업용이 있습니다. 농업, 임업, 업 이런 뜻이죠. 농업, 임업, 업. 농림, 어업용 비닐하우스가 있고 우리 육상에다가 어류 양식장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육상에다가 뭘 만들어? 어류 양식장. 자, 어류 양식장을 만약에 육상에다가 만든다. 육상이 중요한 거예요. 육상에 어류 양식장을 만들면 이건 필히 공사가 수반 안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육상에다가 만드는데. 육상에 어류 양식장 만드는 건 얘는 무조건 허가 받아야 돼. 얘는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되고 농림 업용 비닐하우스는 농사 짓는 거잖아요. 얘는 농사 짓는 지역에서는 안 받습니다. 농사 짓는 지역이 어디야? 녹지적 농사 지어요. 농사 짓죠. 관리적 농사 지어요. 농림적 농사 지어요. 자연환경 보전적 농사 지어요. 아, 시골에 다 농사 짓지. 시골에 농사 안 짓는데 어디 있어? 그런데 자연환경 보전지역 있죠. 얘는 빠져요. 왜?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농자는 보전인데 얘는 농사 짓기 위해서 보전하는 거고 얘는 자연환경 보전이 우선이에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농림 업용 비닐하우스라도 함부로 설치 못합니다. 아시겠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함부로 설치가 안 돼. 그래서 농림 업용 비닐하우스를 어디서 설치할 때는 허가가 필요 없다. 녹관 농. 이제 오늘 외워야 될 용도적이 나왔어요. 녹관 농은 농림 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를 받지 않아요. 녹관농은 농림 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녹관농에서 육상어류 양식장 유치하면 이거는 무조건 허가 받는 거야. 녹관농이든 뭐시기든 농림 업용 비닐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외워야 될 용도지역이 녹관농이 나왔어요. 자, 우리 지금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때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한다. 허가 받아 안 받아? 응? 받는다고. 농에서 안 받는다고. 녹관농에서. 응? 이해가잖아. 됐죠?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그 공장을 보세요. 거기 가벌에 보면 뭐가 나와? 가에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나오죠? 그 나벌에 뭐가 나와? 도시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지역 나오죠? 구분하지 마세요. 그 가난은 일단 구분하지 마. 가난은 필요 없고 우리는 답은 하나만 보는 거야. 녹관농 동그라미 치세요. 녹관농. 녹관농에서 무슨 비닐하우스 밑줄? 농림 업용 비닐하우스. 농림 업용 비닐하우스. 요건 안 받는다 하는 거 기억하세요. 괄호 안에 뭐라 돼 있어?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뭐를 만들어? 밑줄. 육상 어류 양식장. 육상 어류 양식장. 요거는 반드시 허가입니다. 허가. 그리고 기억하세요. 자, 공작물은 그거 하나만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허가 받는 게 3번이 뭔가요? 토지 형질 변경이죠. 우리가 앞으로 한 장 더 돌아가 볼까? 돌아가 보면 121페이지를 보세요. 박스 안에 2번 토지 형질 변경 있죠? 토지 형질 변경이 뭐예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에 뭐를 바꾸는 거? 형상 변경하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 더 있지? 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 매립. 요 두 개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 형질 변경이라 불렀죠. 그런데 괄호 안에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돼 있죠. 그게 넘기면 오른쪽 페이지 3번 토지 형질 변경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는데 그것도 가난을 일단 무시하세요. 가난은 숫자 나오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아, 그렇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작인데 우리 교재 그게 안 보인다. 좋아요. 뭐 책이 없으면 뭐 저도 좋아요. 설명 안 해도 돼. 시험에는 자주 나오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토지 형질 변경이 뭔지는 우리가 이제 넉 달 동안 공부했고 오늘은 형질 변경을 해도 허가 안 받는 걸 공부하는 거야. 허가 안 받는 걸 3개를 기억할 거거든. 3개 중에 우리는 요 2개는 반드시 이번 진도에서 기억하고 가야 돼. 그 첫 번째가 경작이요. 앞 페이지에서 괄호 안에 조그마한 게 있었죠. 그 경작이 경작으로서 뭘로 정하는 거?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거. 이것은 개발행 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우리 책에 지금 대통령령이 안 보여. 대통령은 다음에 요약주 나오면 봅니다. 요약주 나오면 보는데 이런 얘기예요. 경작 목적일 때는 개발행 허가를 안 받는다고 했잖아. 그러면 만약에 산이 있어. 산을 가가지고 누군가가 산을 막 깎아내는 거야. 형질 변경을 하는 거야. 그럼 국토개법이 놀래서 쫓아가겠지. 야, 니 뭐 하는 짓이야? 허가 안 받고. 그러니까 나 여기 경작할 거야. 그러면 개발 허가 안 받는다는 뜻이잖아. 말이 돼요, 안 돼요? 공부 하나도 안 했지만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안 되잖아. 그럼 오늘 심심한 데가 다 산 다 깎아버리지. 국토개법이 뭐라 그러면 나 농사 질 건데 이러면 되잖아.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럼 여기에 경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대통령이 정한다는 건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 얘기야. 그러니까 산을 깎는 게 아니고 이미 농지로 뭐가 됐어? 조성이 된 걸 얘기하는 거야. 거기서 농사를 더 잘 짓기 위해서 뭔가가 형질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형질 변경이라는 건 결국은 좋은 흙을 갖다 부어가 성토를 한다든지, 아시겠죠? 지력 정진을 위해 가지고 뭔가 하는 그런 걸 허가 안 받고 한다는 거야.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필요해요, 안 해요? 양배수시설 이런 것이 필요하잖아. 그럼 농지법에 가면 양수시설, 배수시설 설치하는 거요. 그것도 다 농지야.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형질 변경하는 걸 허가 안 받는다는 거지. 무조건 경작 목적이라고 허가 안 받는다 그런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작 목적으로서 뭘로 정하는 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거든. 요건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요렇게 기억하고 넘어가잖아요. 책이 없으니까 얼마나 좀 경작. 거기다가 우리는 123페이지 다 알아 있죠? 다 알아. 해가지고 세 개를 오늘 들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다가 경작 더하기 대통령령 하나 적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세 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경작 목적하고 답은 보세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죠? 괄호 묶으세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가 되겠습니다. 자,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란 말이 뭐예요? 이미 허가가 났으니까 대지를 조성했을 거 아니야. 대지를 조성해가 거기에 건물 짓죠? 공작물 설치하죠? 근데 건축물 짓고 공작물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 땅을 어떤 토지는 굴착을 해야 되는 게 정지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고 어디는 시멘트를 발라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는 개발행 허가를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조성이 완료된 이미 기존 대지인데 조성이 완료됐잖아. 기존 대지인데 뭔 허가를 받느냐고. 안 받는다고. 그런데 기존 대지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형질 변경할 때는 안 받는 게 맞는데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기억해야 돼. 받는 게 뭐냐? 이미 허가를 받아서 대지를 조성했는데 거기 성토를 흙을 더 부어. 아니면 더 깎아내. 이러면 기존에 허가받은 내용과 달라지죠. 그래서 기존 대지라도 절토를 한다든가 성토를 한다든가 요거는 허가를 받아야 돼. 자, 그러면 기존 대지가 나왔어. 그러면 절토, 성토 요거는 받고 나머지 말이 나오면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이렇게 가면 돼요. 앞으로 우리가 기존 대지 하면은 절토, 성토만 받는다. 괄호 안에 그렇게 적어놨죠. 절토, 성토는 제외한다 돼 있죠. 그럼 절토, 성토는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가 물어볼까?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굴착 작업합니다. 받는다 안 받는다? 굴착하는 것도 형질 변경이야. 정지 작업이죠.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포장 입비 허가 받아 안 받아? 기존 대지에서 안 받는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기존 대지는 뭐만 받아? 절토, 성토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거기 이제 그거하고 그다음에 랍은 국가지자체죠. 괄호 묶으세요. 누가 하는 거야? 국가지자체가. 공익상이죠. 공익상 괄호 묶으세요. 그다음에 직접 하죠. 직접 괄호.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안 받습니다. 쉽게 말해 그냥 국가지자체는 안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출제된 적은 있지만 라번도 출제된 적이 있지만은 우리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경작. 그다음에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요 두 개 정도는 이번 진도에서 꼭 기억하자. 자, 그다음에 토석 제취죠. 토석 제취를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 121페이지로 돌아가 보세요. 토석 제취가 뭡니까?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을 채취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뭐가 중요해? 다만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뭐 한다? 그게 중요한 거잖아. 형질 변경 목적으로 하면은 형질 변경 허가 받는 거예요. 토석 제취 허가는 필요가 없어요.
요거 받으면 그냥 토속 채취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형질 변경 안 하고 흙모래 자갈 바위 등만 채취하면 토속 채취 허가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건 알았고 다시 뒤로 넘어가 봅니다. 그러면 토속 채취는 어떤 경우가 경미하냐 이 말이죠. 토속 채취는요. 쉽게 말해서 흙을 적게 파내면 경미해요. 그 양이 적으면 경미한 거야. 그러니까 토속 채취 허가 안 받는 건 가나에 전부 숫자밖에 안 나와. 우리 지금 숫자 안 보고 있잖아 지금. 뭔 말인지 아시죠? 그 토속 채취 허가 안 받는 건 숫자밖에 안 나온다. 양이 적을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지요. 자, 건축물의 건축 한번 더 봅시다. 건축물의 건축은 자, 경미하진 않지만 응급조치는 허가 안 받아. 사후 1개월 이내 신고해야 돼. 경미하단 말이 뭐예요? 허가 대상도 아니고 건축법에서 신고 대상도 아니라면 경미해. 공작물은 뭐 하나? 비닐하우스, 녹관, 농해, 농림, 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 안 받아. 육상에 어리 양식장 만든다면 무조건 허가 받아. 형질 변경은 경작 목적으로 정하는 대통령령하고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는 안 받아. 기존 대지라도 뭐는 받아? 절토성토. 토속 채취는 숫자 양이 적으면 안 받아. 몇 개 안 돼. 이걸 몇 번만 공부하면 된다니까. 근데 이건 미루잖아요. 5, 6월달, 7, 8월달 미루잖아. 그럼 개발인 허가 문제 나오면 얘들이 섞여 나온다고 허가 받나 안 받나. 또 거기서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몇 번 해서 이번 진도에서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도 돼.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 요거는 반드시 잡고 갑시다. 아시겠죠? 토지 분할. 앞으로도 돌아가 볼까? 토지 분할 보세요. 토지 분할은 다음 은안에 해당하는 토지 분할해가지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돼 있죠. 자,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 몇 조? 건축법 57조. 57조 그것도 1항에서 일정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을 못하게 막아놨다 그랬죠.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에서 분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건축법에서 건축조례로 면적을 딱 정해놨어. 주거지역은 얼마 밑으로는 분할 못한다고 정해놨다고. 상업지역은 얼마 밑으로 정해놨어. 그러면 건축물 있는 대지는 건축법에서 분할 못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우리 국계법에 토지를 분할할 때 허가를 받으라는 것은 건축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건축물이 없는 토지죠. 없는 토지지만 거기 니은 받죠? 니은. 건축법에 따른 그게 건축법 57조 1항이죠. 건축법 57조 1항에 따른 분할지역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고자 한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그 건축법 57조 1항이 미만으로 분할 못하잖아. 근데 지금 현재 건축물이 없죠. 없는데 이 건축법 57조 1항이 미만으로 분할하죠.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미만으로 분할을 하게 되면 나중에 건물 못 지어. 그러니까 이 미만으로 분할할 때는 허가를 받고 하라 이 말이에요. 정리됩니까? 건축물이 있는 땅은 아예 미만으로 분할이 안 되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미만으로 분할할 때는 허가를 받고 해라 국회법에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니은하고 디귿 관계법령에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얼마? 5m 이하. 그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면적은 건축법 57조 1항이 미달할 때 너비는 5m 이하로 분할할 때 아시겠죠? 5m 이하로 분할할 때 그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이때 허가를 받는 거잖아요. 넘어가세요. 그런데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몇 개가 나와 있어? 5개가 나와 있네. 5개가 나와 있네. 다섯 개가 나와 있는데 5개를 외워야 되는데 이게 외워지느냐? 이놈이 외워야 되느냐? 아니면은 10월달 되면 천국이하고 같이 올 놈이냐? 그게 문제거든. 나중에 천국이하고 같이 와. 걱정 안 해도 돼. 첫 번째, 사도법에서 뭐를 받았어? 사도 개설 허가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토지 분할할 때 허가 받는 기준이 크게 두 개잖아. 면적 기준, 너비 기준. 면적은 건축법 57조 1항이 미달하면 허가 받아야 되고 너비는 5m 이하로 하면 허가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에 건축 이 면적에 미달되어도 허가가 난다는 얘기죠. 너비가 여기 안 돼도 허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사도 개설하는 거야. 사도를 만들죠. 사도를 만들려면 이때는 여기 기준에 미달되어도
우리 개발인 허가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법에서 이미 사도 개설하는데 허가 받았죠. 그러면 사도를 개설하기 위해서 할 때는 이 기준이 미달되어도 우리가 개발인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도 개설 허가라는 걸 처음 들었기 때문에 또 낯설 뿐이지. 나중에 문제풀이 하고 하면은 10월달 되면은 사도 개설 허가 하면은 당연히 생각납니다. 걱정 안 해도 돼. 사도 개설 허가 하면은 받으면은 우리 국회법에 개발인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2번, 3번, 4번 있죠? 요 세 개를 묶어서 국가 땅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2번, 3번, 4번.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를 분할하는데 허가를 안 받는다는 것은 왜 허가를 받지 않는 겁니까? 국가 땅입니다. 그럼 우리 개인이 만약에 개인이 이 기준에 미달되거나 5m 이하가 되면은 당연히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우리 개인이 안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요 경우라니까.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경우. 요거는 우리 개인은 다 허가 받는 거야. 자, 그럼 국가 땅인데 우리 국가지자체가 가진 재산을 국가지자체가 가진 재산 있죠? 자, 국가가 가진 재산을 뭐라고 그래? 국유재산. 지자체가 가진 재산을 뭐라고 그러고?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지유재산 하면 안 돼. 지유재산이 아니고 얘는 국유재산, 얘는 공유재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국공유재산 이렇게 불러요. 자, 국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해요. 자,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행정재산이 있고 뭐가 있다? 일반재산이 있다. 자, 행정재산은 쉽게 말해서 행정상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팔아먹을 수 있어 없어? 못 팔아먹어요. 일반재산은 팔아먹을 수 있는 재산입니다. 쓸모없는 재산. 예전에는 얘를 잡종재산이라고 그랬어. 잡종. 그래서 행정재산은 공용재산이 있고 공공용재산이 있고 공용재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업용재산도 있고 보존재산도 있어요. 몰라도 돼요. 자, 이런 재산들은 못 팔아먹는 재산이거든. 자, 공용, 공공용이라는 게 뭐예요? 자, 공용이라는 건 공공용이라는 건 공짜 하나 더 들어가네. 자, 국가지자체가 가진 재산 중에 공용재산은 국가지자체가 직접 이용하는 재산입니다. 뭐가 있을까? 가장 대표적으로 국가지자체 청사 같은 거 있잖아. 청사 기억나요? 기억나는 게 아니고 들어봤어요? 내가 지금 정신이 없다. 안경을 벗으니까 안 그래도 지금 공용재산은 국가지자체 직접 사용하는 거야. 그럼 공공용 공짜 안에 더 들어갔지? 요는 국가지자체 재산 중에 일반 대중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공공이 사용하는 거. 아시겠죠? 도로 같은 거, 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재산이지만 대구시 재산이지만 우리가 사용하잖아. 이걸 공공용 재산이라 불러. 공용, 공공용. 아시겠죠? 그럼 국가가 가진 재산은 공용 재산도 있고 뭐가 있어? 공공용 재산도 있다. 이런 얘기지. 이해갑니까? 공의 적이에요? 공공의 적이에요? 공의 적이요? 공공의 적이요? 영화 제목. 공공의 적이잖아. 공공의 적은 우리 모두의 적이라는 얘기지. 우리 모두의 적이 공공의 적 아닙니까? 기업용 재산은 뭐 공기업 재산이라 생각하면 돼. 공기업. 보존 재산은 국가가 갖고 있지만은 뭐 행정상 사실상 사용하는 건 아니죠. 문화재 같은 거, 보존 가치가 있는 거 이런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일반 재산은 이 행정재산, 공용, 공공용 재산 있죠. 이런 재산이 용도가 폐지되는 거야. 자, 여기에 법원 청사가 있었어. 그러면 그 법원 청사가 있는 땅은 재산이 무슨 재산이다? 법원 청사가 있는 재산은 무슨 재산이야? 국가 지자체가 직접 소유가잖아. 자기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잖아. 청사. 이런 것들은 공용재산이야. 근데 법원 청사가 있었는데 법원 청사가 이사를 갔어. 그럼 법원 청사가 있던 자리는 용도가 뭐가 되는 거야? 폐지됐지? 이걸 우리 무슨 재산이라고 그래? 일반 재산이라고 그래. 그럼 일반 재산은 처분이 돼야 안 돼? 처분되지. 일반 재산은 중개대상물이 돼야 안 돼? 몰라. 그러면 몰라. 중개대상물이 되려면 만약에 경매 붙이고 공매 붙이면 중개대상물 돼야 안 돼? 그 뭐 경매하는데 뭔 중개를 갖다 중간에서 중개를 해 그 법원에서 하는 건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건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가지자체 재산을 팔 때는 일반 경쟁입찰로 붙이는 거야. 중개대상물은 안 돼. 처분은 되지만
경쟁 입찰에 붙여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특혜 시비가 일어나서 난리가 난다니까. 앞으로 우리가 공법 공부하면서 상식적으로 기억하셔야 돼. 국가지자체가 재산을 매각할 때는 경쟁 입찰에 붙여야 됩니다. 특정인에게 수익계약으로 주면은 난리가 납니다. 뭔 말인지 알아요? 자, 그러면 우리 국가지자체 재산은 기업용 재산이나 뭐 이런 보존 재산 나올 일 없고, 기업용 재산은 완전히 공익을 위한 100% 공익가 나뉘잖아. 그리고 공용 공공용 있죠. 요거는 100% 공익을 위한 재산이에요. 그래서 공익을 위한 공용이라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법원 청사를 만들려고, 아시겠죠? 토지를 분할하죠. 이럴 때는 허가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공용, 공공용, 공용지, 공공용지 이런 말이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 국가 땅이네? 그럼 안 받겠지 뭐.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재산이 만약에 용도가 폐지됐죠? 용도가 폐지되면 일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일반 재산은 매각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용도가 폐지돼서 분할을 하죠. 일반 재산은 이제 팔아먹을 수 있죠. 팔아먹으려고 분할하죠. 이런 말이 나와도 국가 땅이네 그러면 돼. 그 국가 땅을 분할하는 거니까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그 2번 보세요. 2번인가요? 나죠. 토지의 일부를 빚줄 공공용지, 공용지, 공공용지, 공용지로 하기 위한 분할입니다. 이럴 땐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지금은 낯설어도 이걸 몇 번 연습하면요, 10월달 되면은 그냥 눈에 보여요. 워낙 안 하니까 안 보이는 거지. 워낙 안 하니까 안 보이는 거지. 공공용지, 공용지 하면 우리는 국가 땅이네 그러면 되지. 국가 땅인데 뭘 받아? 다음 보세요. 행정재산 중 밑줄 행정재산 중 뭐가 돼? 용도가 폐지되죠. 그럼 분할할 수 있죠. 그럼 행정재산이 용도가 폐지됐다. 아, 이건 국가 땅이래. 그럼 되잖아. 그 다음에 일반 재산을 마한다면 있죠. 일반 재산을 매각, 교환, 양려하죠. 일반 재산을 매각할 수 있잖아. 그럼 일반 재산 나오면 뭐라 하면 돼? 국가 재산이네. 그러면 되잖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행정재산이 용도가 폐지된다는 말이나 일반 재산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토지 일부가 밑줄 도시군 계획시설로서 지역도면 고시가 되었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은 개인시설이다 공익시설이다? 공익시설이죠. 도시군 계획시설은 무슨 절차로 결정해? 관리계획. 관리계획은 뭐가 나와야 효력이 발생해? 지역도면. 그러면 지역도면까지 고시되어서 효력이 발생했죠. 시설 부지가 되었죠. 왜? 그거는 당연히 국가 땅이죠. 개인 땅이 아니잖아.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로서 지역도면 고시가 되었다. 그러면 나다라는 국가 땅이네 이러면 되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몇 번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토지 분할이 우리 시험에 나온다면은 어렵다면은 마번이 제일 어렵겠네.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이잖아. 너비가 이미 5m 이하로 분할되었죠. 끊으세요. 너비 이미 5m 이하로 분할되었잖아. 자, 우리는 5m 이하로 분할하거나 면적은 얼마? 건축법 57조 1항에 미달하도록 분할할 때 허가 받잖아. 그럼 너비 5m 이하로 분할됐으면 너비는 이제 고려할 필요가 없어. 면적만 고려하면 돼. 건축법 57조 1항에 미달하면 허가를 받죠. 이상으로 하면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면 이상 동그라미 이상. 그래서 이미 너비 5m 이하로 분할이 되었다면 건축법 57조 1항 이상으로 분할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건을 쌓아두는 거 앞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앞으로 돌아갑니다. 녹관자 동그라미 녹관자 녹관자. 자, 여기는 모든 지역에서 다 받아요? 녹관자에서만 받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개발행 허가는 모든 지역에서 다 받아? 도시 지역에서만 받아? 개발행 허가는 모든 지역에 다 받는 거야. 전에는 도시계획법이었는데 지금은 국토계획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응? 그런데 물건을 쌓아두는 것만 요거는 녹관자에서만 받습니다. 물건 쌓아두는 건 저풀은 초원에서만 받는다고. 저풀은 초원. 저풀은 초원 위에 뭐가 있어야 돼? 이제 또 요것도 약발 다 떨어졌다. 예전 같으면 저풀은 초원 위에 뭐가 있어? 뭐가 있긴 그림 같은 집이 있지.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그 세대가 지나갔네. 저풀은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런 노래가 있어요. 있었어. 과거에는 이런 대답이 들어 나왔는데 이제는 세대가 바뀌었구나. 녹관자. 자, 그래서 아까 여기 녹관농 있죠? 녹관자 있죠?
헷갈리면 안 돼. 물건을 쌓아둘 때 허가 받는 건 녹관자야. 물건을 쌓아뒀으면 그늘이 졌잖아. 시원하지? 그러니까 한숨 자라 이 말이야. 녹관자. 물건을 쌓아둘 때 녹관자야. 이건 녹관농 농사 짓는 거잖아. 녹관농은 농림업용비리라고 허가 안 받아도 된다고. 녹관농은 아시겠죠? 녹관농 녹관자 요거 외워야 돼. 개발행위가에서 녹관자 녹관농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녹관자에서 울타리 안에 울타리 밖에 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그것도 잠시입니까? 한 달 이상입니까? 한 달 이상. 한 달 이상. 이럴 때는 허가를 받지요. 넘기세요. 그런데 그런 물건을 쌓아둘 때 경미한 건 뭘까요? 요거는 물건이 적을 때. 요것도 뭐밖에 안 나와? 숫자밖에 안 나와. 숫자밖에 안 나오는 게 두 개죠. 토석 채취하고 흙도 조금 파내면 허가 안 받죠. 물건도 조금 쌓아놓으면 허가 안 받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지금 제가 강조를 안 드렸잖아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시골 지역까지는 숫자 기억하실 필요 없어. 우리 숫자 사실상 우리 시험에 거의 안 물어봐. 그런데 그 숫자 때문에 목숨을 걸 필요 없어요. 우리는 도시 지역하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만 기억합니다. 도시 지역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경미한 숫자가 면적이 나오죠. 면적이 나오면 25제곱미터까지는 경미해요. 허가 안 받아. 면적 말고 면적 외의 것은 전부 숫자가 얼마까지는 경미하다고? 50까지는 경미해. 그러니까 높이, 깊이, 무게 이런 게 나오면 얼마까지는 경미하다고? 50. 면적은 얼마? 25. 이렇게 기억하시자고. 단 공작물 있죠? 공작물은 전부 50이야. 공작물은 면적이든 뭐시기든 다 얼마까지 경미하다고 본다? 50까지. 숫자는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면적은 25, 나머지는 50까지 경미하다. 공작물은 면적이고 뭐시기고 다 얼마까지 경미하다? 50까지 경미하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진도에서 우리가 기억하실 건 바로 이거예요. 허가 받나 안 받나? 요게 주된 학습 목표입니다. 요거만 잡으면 나머지 5, 6월 달에 잡을 수 있어. 나머지. 근데 5, 6월 달 이걸 또 안 가져와. 그럼 이거 한다고 또 시간 다 보내. 5, 6월 달 이거 한다고 또 시간 다 보내. 그럼 계속 제자리야, 제자리. 우리 제자리 있어서 안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 이제 뭐가 나와요? 큰 동그라미 했고, 두 번째 기준하고 뭐하고 절차 있죠? 기준과 절차. 기준과 절차 있는데 요거 간단하게 보실게요. 우리 개발행위가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개발행위는 개인사업이죠. 우리 국회법은 뭐가 원칙이야? 계획을 통해서 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는 일단 어디에 맞아야 돼? 계획에 맞아야 돼. 첫 번째 개발행위가 기준은 뭐다? 계획이다. 개발행위가 기준은 첫 번째 뭐다? 계획이다. 그 계획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관리계획이잖아. 관리계획. 개발행위가는 관리계획에 맞아야 돼. 그런데 관리계획뿐만이 아니고 계획이 한 개 더 있었잖아. 요쪽 편에 나오는 계획. 이거는 관리계획이고 요쪽 편에서 특광시장 운수가 도시의 어떤 외곽지역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걸 수립했지. 성장관리계획. 그 성장관리계획이 허가 지침이거든. 성장관리계획 수립된 동네에서는요. 개발행위 허가는 그 계획에 맞아야 되는 거야. 계획이 안 맞으면 허가가 안 나. 그러니까 관리계획하고 무슨 계획? 성장관리계획. 요게 개발행위가 기준이에요. 자, 계획에 맞네. 용도지역 지구구역에 맞아. 지구단위계획 다 맞아. 그러면 이제 뭐에 맞아야 돼? 기환경.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계획하고 기환경 이렇게 해야지. 계획하고 기환경. 요게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야. 면적은 크고 작고 적어놨잖아. 미만 적어놨잖아. 작고 큰 거는 계획사업으로 가야 되고. 아시겠죠? 자꾸 하다 보면 재밌지 않아요? 공부 안 재밌어요? 알면 재밌는데 모르면 이제 짜증나는 거야. 알면은. 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제가 기준을 얘기했는데 우리 책은 기준이 어디 있나? 뒤에 있었나요?
우리 131페이지 있죠? 순서가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좀 보고 합시다. 개발행각 기준 있죠? 특광시장 군수는 131 찾으셨어요? 개발행각 기준 특광시장 군수는 개발행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만 허가를 해주라. 허가나 변경 허가 해주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박스 안에 1번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규모가 나오죠. 용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에 정하는 개발행위 규모 밑줄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그 개발행위 규모는 괄호 안에 무슨 규모를 말한다? 토지, 형질, 변경 면적을 말하죠. 토지 면적이 일정 규모 미만 박스 안에 미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기초과정에는 미만이라는 말만 기억하고 가자. 요렇게 했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 수치를 외워야 되는 거야. 미만인데 얼마까지는 개발행 허가가 나느냐. 그러면 그 미만까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이잖아. 허가받아서. 그리고 이상이 되면 사실상 개인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계획사업을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일단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도시지역하고 시골지역이 있어요. 도시지역하고 도시지역은 뭐죠? 주상공록이죠.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이고 시골지역이 있는데 우리 개발행 허가 기준은 시골지역이 클까요? 도시지역이 클까요? 도시지역은 이미 기반시설이 잘 돼 있죠. 쫌막쫌막하게 해도 난개발이 안 돼. 근데 시골은 쫌막쫌막하게 하면 난개발이 돼서 안 된다니까. 그래서 개발행 허가 기준도 시골이 커. 시골 관농은 3만 아니죠? 맞죠?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죠?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허가가 나요. 근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 제곱미터까지 미만까지밖에 안 나요. 자, 도시지역은 공업지역 있죠? 공업지역이 3만 미만이에요. 그럼 녹지지역은 또 보생자로 나눠지죠. 자, 절대 개발하면 안 되는 녹지 있죠? 보전 녹지 얘는 5천 미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도시지역은 전부 1만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외울 거예요. 도시지역은 얼마 미만까지 허가가 나? 1만 미만입니다. 도시지역은 1만 미만까지 허가가 나는데 단 도시지역 중에 무슨 지역? 공업지역하고 공업지역. 녹지 중에 무슨 녹지? 보전 녹지. 요거만 예외예요. 그래서 도시지역은 공업지역, 보전녹지 요걸 기억하셔야 되고 시골에는 관농은 3만인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 미만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용도지역을 우리는 외울 겁니다. 공보자 이렇게 해요. 공보자. 공업지역 얼마? 3만 미만. 보전녹지 얼마? 5천 미만. 자연환경 보전지역 얼마?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 절대 개발하면 안 되는 보전녹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개발하면 안 되는 시골에서 개발하면 안 되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얘는 5천 미만이야. 5천 미만 두 개. 자, 도시지역에서 공업지역하고 또 시골의 관농가하고 똑같죠? 3만 미만. 나머지는 지금 얼마야? 1만. 주거지역 얼마? 1만 미만. 상업지역 얼마? 1만 미만. 생산녹지, 자연녹지, 녹지 중에 무슨 녹지만? 보전녹지만 5천 미만. 아시겠죠? 공보자 이렇게 했어요. 공보자. 자, 공업지역 얼마 미만? 보존독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공보자 외웠죠? 나머지 도시지역은 얼마? 주거지역 얼마?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독지, 보존독지만 5천이라니까. 보존독지만. 자연독지, 생산독지 1만입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은 1만 미만, 공업 예외를 공부를 못 외우겠으면 그냥 1만을 외워. 주상자생이라고 또 이렇게 외워도 돼. 주상자생. 근데 주상자생이 쉬워, 공부가 쉬워. 뭐라 두 개 다 쉽지 뭐. 공업지역 얼마 미만? 전용공업은 얼마 미만? 일반 공업은? 전용주거는 얼마? 중심상업은 얼마? 자연녹지는? 보존녹지는? 생산녹지는? 이거 하는 거야. 도시역의 공업지역하고 뭐만 예외야? 보전녹지만 예외다. 공업지역하고 보전녹지. 시골에는 뭐만 예외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럼 시골은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크게 주죠. 크게 주죠. 크게 주는 대신에 관농은 조례로 따로 규제를 할 수 있어요. 관농은 조례로 따로 규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는 우리 개발행위 허가 이걸 얘기할 때는 중개를 할 때는 반드시 조례를 확인해야 됩니다. 관농은 뭘로 정할 수도 있어? 조례. 관농 두 개를 묶어서 적으세요.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자, 우리 개발행위가 규모를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건 시골이다, 도시적이다. 시골이요. 도시적은 1만 미만까지밖에 안 준다니까, 허가 기준 면적을. 근데 시골은 크게 주잖아요. 대신에 조례로 따로, 조례 지자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넘어갑니다. 규모 받고 두 번째. 2번, 3번 묶었죠? 자, 개발행위가 기준은 계획에 맞아야지. 계획. 그 계획 이름이 뭐다, 밑줄? 도시군관리계획. 또 무슨 계획? 성장관리계획. 또 계획으로 결정한 사업을 뭐라고 그래? 도시군 계획사업. 계획사업에 지장이 가면 안 됩니다. 맞지요? 계획사업에 지장이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계획사업이 우선이죠. 4번 5번 묶었죠? 4번의 맨 끝에 밑줄.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환경, 환 동그라미. 경 동그라미. 5번에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밑줄, 기반시설 설치,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해야 된다. 기 동그라미. 4번 5번이 뭐다? 기환경. 그래서 개발행위가 기준은 계획 기환경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획과 기환경은 시험에 나와도 틀리게 나올 수가 없어요. 틀리게 나오지 않아요. 이 허가 기준이 시험에 나오면 그 미만 숫자 가지고 장난치지 않으면 다른 건 장난칠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됐고 나머지 뭐 지금 안 보셔도 돼. 그래 기준 받고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 앞으로 돌아가 보세요. 자, 우리 124페이지. 그가 절차 있죠. 우리는 지금 기준 받고 이제 뭐 보자고? 절차 보죠. 우리는 동그라미 3개 공부하는데 허가 받나 안 받나?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허가권자는 뭐를 검토해서 허가하느냐? 기준을 받고 그다음에 허가라는 절차를 보는데, 자, 우리 기초과정에서 이 개발행위 허가 절차는 제가 뭐라고 기억을 하시라고 했어요? 대답하실 수 있으면 뭐 제가 원하는 답이 뭘까? 기초과정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방금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눈치를 못 챈다는 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지. 이제 5월달 되면 알겠지. 5월달 되면. 자, 그럼 관리계획 절차가 뭔데? 의협심이지. 의견 몇 개 들어요? 의견은 뭐 아니 관리계획 의견은 뭐 의견 들어? 이게 관리계획 절차잖아. 그러면 개발행 허가에는 이런 게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개발행 허가면서 주민 의견 넣는다 왜 했어? 지방 의견 넣는다. 이런 것들은 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공익 사업이니까 듣는 거지. 지자체 의견 넣는다. 지자체. 이 개발행 허가는 내 개인 사업이라니까. 내 집 짓는 거라 생각하세요. 내 집 짓는데 뭔 지자체 의견도 없고 뭐 난리를 칩니까? 국장이 의견 넣는다. 국장이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국장이 누구예요 근데 지금? 국장이 누군지 알아요? 공부한다고 요즘 바빠서 모르죠. 그런데 우리 개발행위 허가할 때는 의견을 듣기는 듣는데 몇 가지가 있었어? 3가지가 있다고 했죠? 요거 시험 칠 때까지 기억하시는 거야. 시험 칠 때까지. 자, 첫 번째 뭐가 있느냐면요. 우리 개발행위 허가할 때 방금 쭉 기준 보셨잖아. 계획에 맞아야 되잖아. 기환경에 맞아야 되잖아. 계획에 안 맞으면 허가 안 나요. 기환경에 안 맞으면 허가 안 나. 근데 기환경은 조건 허가가 된다니까. 조건을 따라서 기반시설 설치학을 조건으로 이렇게 허가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조건으로 허가가 돼. 그럼 조건 달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허가 신청한 자한테 물어봐야지. 허가 신청을 들어왔잖아. 지금 홈플러스 짓는다고. 그러면 도로 넓히는 조건으로 할래?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누구한테 의견 들어야 돼? 허가권자한테 의견을 들어야 돼? 홈플러스 의견 들어야 돼? 특광시장 운수 의견 들어야 돼?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지금 뭐 알고는 있어.
홈플러스가 지금 홈플러스 짓겠다고 지금 허가 신청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대구시에서 응? 도로 네가 4차선 도로 넓혀 그럼 허가해 줄게 이렇게 조건을 달았다고. 그러면 대구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돼. 홈플러스 의견을 들어야 돼. 홈플러스 의견 들어야죠. 홈플러스가 뭐한 자야? 허가권자야? 허가를 신청한 자야? 왜 대답이 짧아요? 허가권자야? 허가를 신청한 자야? 허가를 신청한 자라니까. 그래서 허가를 신청한 자 의견 넣는 게 한번 나와. 두 번째, 계획사업이 우선이에요? 개발행 허가가 우선이에요? 계획사업이 우선이지. 그래서 계획사업에 지장이 가면 안 되거든. 아까 기준에 지장 가면 안 됐잖아. 그래서 계획사업 시행자 의견을 듣는 게 있어. 두 개 나왔죠. 한 개가 뭐냐면 공공시설 우리가 허가를 받는 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원을 만들어. 그럼 공원을 만들면 그 공원을 개발행위 하는 지가 가지려고 만든 거예요? 관리청이 주려고 만든 거야? 관리청이 줘야지. 홈플러스가 도로를 만들었으면 그걸 기부 체납해야지. 지가 가지려고 만든 거 아니잖아. 아시겠죠? 그럼 이런 것들이 공공시설에 넘어가거든. 공공시설은 나중에 관리청이 귀속이 되거든. 그래서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는요. 만약에 그 공공시설이 관리청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이잖아. 그러면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돼. 그렇잖아요. 아니 뭐 공짜로 주는데 뭔 의견을 들어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 응? 생일 선물을 하잖아. 생일 선물을 받을 사람이 받아가지고 좋은 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걸 기왕 줄 거. 시계를 하나 지금 생일 선물을 주려고 해. 그러면 어떤 시계 갖고 싶어? 물어보는 게 좋아? 안 물어보고 아무거나 사주는 게 좋아? 예전에는 물어보면은 그건 예의가 아니었지. 예전에는 무조건 서프라이즈였잖아. 그건 예전 구시대 때 어떤 사고방식이라니까. 이제는 갖고 싶은 걸 줘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부분은 누구의 의견을 듣는 거야? 관리청. 이렇게 하면 관리청.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공법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해도 공공시설 귀속에 관해서는 관리청 의견 들어요 라고 하면 이 법이든 저 법이든 다 맞는 말이라고. 다 맞는 말. 의견 3개 나와. 그 다음 또 협의 있죠. 협의는 없을 수가 없다고 그랬죠. 이제 자세한 설명은 안 합니다. 어떤 것든 허가를 하면은 개발행 허가 받으면 의제해야 되는 거 많지. 의제해야 되는 거 많잖아. 그래서 그때는 다 협의하는 거야. 협의는 없을 수가 없어. 다 해. 세 번째, 심의가 문제죠. 자, 우리는 관리계획은 심의해서 하는 거 맞잖아. 그럼 개발행 허가를 다 심의한다 그러면은 이 절차 그대로 거치는 거니까 본래는 심의 안 하는데 몇 가지만 심의해? 3가지만. 자, 그럼 보세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게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어. 라는 말은 본래 개발행위 허가할 때는 늘 심의하는 거다. 3가지만 예외적으로 한다. 세 가지만 예외적으로 한다고 그래야지. 3가지만 하는 거야. 늘 하는 거 아니야. 관리계획은 심의해야 되잖아. 그럼 심의하는 3개를 의견 넣는 거 3개, 심의하는 거 3개. 이거 기억하는 게 우리가 1년 동안의 개발행 허가 절차라고. 아시겠어요? 의견 넣는 거 나오네. 자, 우리 124페이지 보세요. 의견 첫 번째 누구 의견 들어? 제목의 밑줄.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자 의견이죠. 읽어볼까? 특광장군수는 개발행위가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괄호 묶으세요. 그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지장 주면 안 되죠? 아까 그 기준이었잖아.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밑줄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의견 넣는 거 3개 중에 1개가 나왔네. 자, 우리 집에 이렇게 나왔어.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는 자는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 X죠. 동의가 아니고 의견이잖아. 동의가 아니고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됐고 오른쪽 페이지 보실까요? 오른쪽 보시니까 박스 밑에 동그라미 3번인가요? 밑줄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이 나오네.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이 있습니다. 특광장군수는 괄호 묶으세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 허가를 하려면 밑줄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관리청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관리청이 뭐 불분명한 게 요금을 새로 좀 뭐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책에 안 나와 있는데 일단 놔두고 어쨌든 관리청 이렇게 보시고 또 의견이 하나가 더 있다고 했죠. 의견 하나가 어디 있느냐?
조건을 달 때는 누구 의견 들어? 조건부 허가. 아까 기환경은 조건부 허가가 되죠. 그럴 때는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옆에 적었어요. 그냥 그 옆에다가 적어서 조건부 허가할 때는 누구 의견을 듣는다? 허가를 신청한 자 의견을 듣는다. 그렇게 해서 허가할 때 의견 듣는 게 몇 개가 나온다? 3개.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있죠. 의견, 협의, 심의, 의협심이죠. 의협심. 자, 우리 교재 127페이지 보세요. 127페이지 보시면 4번에 개발행위에 따른 협의심이 나오죠. 제목이 협의. 제목이 협의 밑줄. 특광시장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 변경 허가를 할 때 그 내용의 개발행위 허가로 인한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이 있으면 이해가죠. 허가 받으면 의제되는 게 많잖아. 이럴 때는 행정기관과 뭐 한다? 밑줄.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도시계획의 심의 제목에 밑줄 긋고 심의 동그라미 치세요. 읽어봅니다. 관계행정기관의장은 개발행위 중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연결 변경, 토속 채취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몰라도 돼. 괄호 묶으세요.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행위.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행위. 우리 127페이지 봐야 돼. 맨 밑에 127페이지 보고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거기 적으세요. 3가지. 그게 몇 가지라고? 3가지. 그 3가지 행위에 관해서는 이 법에 따라서 허가 변경 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승인 협의를 하려면 밑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심의를 거치는 건 몇 개다? 3개. 다만 도시군 계획사업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뭐 계획사업은 심의를 안 거쳐도 된다는 거죠. 넘어갑니다. 넘겨보니까 심의하는 게 박스가 2박스가 나와 있네. 박스가 2박스가 나와 있네. 저희 학원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택배를 시킬 때 2박스 이상 오면은 택배 아저씨가 짜증을 낸대요. 그래서 막 이 책임자가 누구냐면서 찾는데 그냥 우리 실장이 택배 올 때 되면 항상 저 안에 들어가 있답니다. 박스가 2박스잖아. 짜증 나 안 나? 짜증 나지요? 짜증이 나네. 아유 짜증. 자 1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동그라미 1번에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1번 보세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연결 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밑줄 개발행위 토지 연결 변경 면적 이상이죠. 아까 우리 개발행위 허가 받는 면적 기준이 일정 규모 미만이었잖아. 근데 그 규모 이상이죠. 그러면은 우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하더라도 이는 심의 거쳐야 된단 말이죠. 두 번째 1의 2가 돼 있죠. 예, 녹관농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설명 안 할게요. 왜냐하면 요거는 좀 설명하려면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뭐 시간이 좀 뭐 초과돼 버렸. 저는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저는 바카스 세대이기 때문에 잘 지키는데 이번에는 못 지키겠다. 자, 시간을 제가 못 지키는 이유는 딱 한 개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와서 그렇습니다. 보세요. 여기가 주상공이야. 주상공 다 개발하는 땅이지. 자, 주거지역만 예를 들어 봅니다. 도시지역은 공업지역 빼고는 다 1만이잖아.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얼마까지 허가가 나? 1만 미만. 그러니까 9999까지는 허가 날거 아니요. 그러면 개발행 허가를 받았지. 그럼 이만큼 또 9999 허가 받았어. 또 9999 허가 받았어. 9999 허가 받았어. 자, 9999 달고 시키죠 완전히. 요렇게 개발하면 될까 안 될까? 이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 다 붙여서 개발했죠. 붙여서 개발한다고 해서 연접 개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주상공은 연접 개발하면 될까 안 될까? 된다면 다 개발하는 땅이잖아 얘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녹관농자죠. 녹관농자는 개발하는 땅이 아니죠. 그럼 예를 들어보자. 관리지역은 얼마 미만까지 허가가 나? 농림지역은 얼마 미만? 방금 외웠는데 거기 기억이 안 나. 시골은 3만 미만으로 크게 준다고 했잖아.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녹지지역은 보전 녹지만 5천 미만. 나머지
1만 미만. 보자. 보존 녹지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5천 미만이고. 그럼 보세요. 여기 관리지역 볼까? 3만 미만이니까 얘는 29999까지 허가 나겠네. 그럼 또 옆에 붙여서 또 29999 이렇게 허가 받겠네.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될까 안 될까? 연적개발. 상식을 우리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여기는 개발한 땅이 아니잖아. 근데 붙여서 다 개발하면 이게 다 개발되는 건데 이러면 되겠냐고. 상식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해야지. 그게 우리 상식이지. 맞죠? 이러면 안 되잖아. 연적개발 못한다 이 말이야. 라고 되어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라고 되어져 있었다고 예전에는. 응? 근데 지금 예전에는 그렇단 말은 지금 연적개발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연적개발을 못하도록 했어. 여기 2999 허가 났잖아. 그럼 조례로 이 동네는 주변에는 개발이 안 돼. 그러니까 저 시골에 가면 여기에 무슨 건물이 있고 마을이 있고 개발이 이루어지면 주변에는 개발 못하도록 하는 거야. 여기 마을이 있으면 저 제를 넘어가야 또 마을이 있어. 뭔지 알아요? 그거 했다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에 지금 계획관리지역에 땅을 사서 내가 땅을 사면은 내가 공법을 알면 어떻게 하겠어? 주변에 개발행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알아볼 거 아니에요. 알아보는 방법이 결국 임장이에요. 임장. 컨테이너 박스라도 갖다 놨나 안 갖다 놨나 깨끗해.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개발이 되니까 땅을 샀어. 그런데 내가 땅을 사고 있을 때 개발행 허가가 진행 중이었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우리가 확인하기는 정말로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이 땅을 산 나는 망한 거야. 나는 내가 아무리 법을 확인하고 사도 나는 땅을 잘못 산 거지 지금. 그잖아요. 이게 연적개발 제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는 연적개발을 허용해 주는데 꿈속에 땅 사러 갔어? 연적개발을 허용해 주는데 심의를 하도록 바꾼 거야. 도시계획원이 뭘 거쳐서 심의 거쳐서 허가라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는 노관 농자. 여기는 아까는 규모가 이상이라서 지금 심의한다고 그랬잖아. 여기는 이상이라서 해. 미만이어도 해. 미만이어도 한다 이런 뜻이 미만이어도 한다고.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을 믿어 못 믿어? 우리는 믿잖아요. 철석같이.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허가한다고. 자 오른쪽에 보세요. 중간에 보면 파란 글씨 부피 얼마? 3만 이상이 토속재치죠. 이것도 심의해야 돼. 토속재치란 건 땅을 파는 거, 흙을 파내는 거죠. 근데 부피가 너무 많아. 얼마 이상? 3만 이상. 세 개 공부했죠. 요 세 개가 심의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근데 세 개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 바로 숨도 안 쉬고 없다고 대답 나오네. 없으면 우리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3만 이상 토속재치 그거 하나만 기억하자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박스 밑에 중간에 니은 예외. 심의 안 거치는 거 있죠? 다음 은안에 해당하는 행위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밑줄.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그거 박스 안에 A, B 두 개 정도는 기억합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구역에서 개발행위 한다. 그러면 이미 그 동네는 심의를 다 거쳤다는 얘기네. 두 번째. 요걸 우리 심에 자주 물어보죠. 지구단위 계획이나 성장관리 계획. 성장관리 방안을 뭘로 바꿀까? 방안을 계획으로 수정.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허가하는 개발행위. 아시겠죠? 네, 그때는 성장관리 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다는 건 다 심의 거쳐서 계획을 짜놓은 거잖아요. 계획대로 해야 되잖아. 이때는 심의 안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5분 쉬었다가 가겠습니다.